나는 그냥 이야기했을 뿐인데 왜 그 사람은 기분이 나빴을까요? 의도 없이 꺼낸 말이었지만 상대가 조용해지거나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던 순간을 경험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을 곱씹으며 후회해본 기억도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런 일이 생기면 마음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자랑하려던 건 아니었는데, 그냥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는 상처를 받고 관계에는 작은 균열이 생깁니다. 우리는 왜 단순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말의 진심은 온전히 전달되지 않고 오해만 남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내가 억울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철학자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의 의미는 그 사용 속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의도로 말했는가 보다 그것이 어떻게 들렸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말의 방식은 때때로 진심보다 더 강하게 다가옵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떤 표정으로 어떤 순간에 건네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인간관계에서는 말의 무게가 더욱 깊어집니다. 가벼운 농담조차도 무겁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무심코 하는 자랑처럼 들리는 말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말이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어떻게 하면 보다 다정한 표현으로 바꿀 수 있을지를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단지 말을 아끼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떤 말이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해져야 하는지를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말이 따뜻한 마음으로 전해지기 위한 첫걸음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모임에서는 자주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어느 회사에 취직했는지, 어떤 대학에 진학했는지, 혹은 최근에 다녀온 여행지는 어디였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대화들은 겉으로 보기엔 다들 웃으며 듣고 있는 듯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속으로는 조용히 마음을 닫은 채 그저 애써 괜찮은 척하며 자리를 지키는 이들도 있습니다. 나는 아무렇지 않다고 넘기지만 그 말 한마디가 하루 종일 마음에 남아 불편한 기분을 지울 수 없게 만들기도 합니다.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는 인간은 타인의 성취를 기준으로 자신의 위치를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남의 이야기 속에서 지금 나의 상황을 가늠하고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자랑처럼 들리는 말은 듣는 이의 내면에 잠재된 비교심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상대의 말을 온전히 듣기보다는 나도 뭔가를 이야기해야 한다는 생각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자연스러워야 할 대화가 어느새 경쟁처럼 느껴지고 마음의 여유는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자랑은 꼭 물질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일상적인 이야기 속에서도 자신도 모르게 우월감을 드러내는 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에 운동을 해요. 요즘은 책을 3권이나 동시에 읽고 있어요. 이처럼 특별해 보이지 않는 말이라 하더라도 듣는 이에 따라선 상대적인 열등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신은 아무 의도 없이 꺼낸 이야기였지만 그 말이 누군가에게 작게나마 상처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을 쉽게 간과하게 됩니다. 말은 그 자체로 단절의 벽을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다리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의 상황과 감정을 헤아리지 않은 말은 아무리 가벼운 의도로 던졌더라도 결국엔 거리감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인간관계에서는 이와 같은 말 한마디가 관계의 흐름과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말의 무게와 영향력은 나이가 들수록 더 커지게 됩니다. 말은 결국 선택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그 이야기를 언제,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할 것인가. 말의 내용뿐 아니라 그것이 전해지는 방식과 타이밍 역시 중요합니다. 말하는 사람은 별 생각 없이 지나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듣는 사람은 그 말을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곱씹게 됩니다.
그 말이 위로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불편한 기억이 되어 머릿속에 오래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일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순간은 바로 내가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그 순간입니다. 그때의 말이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망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시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 말이 누군가의 마음에 어떤 파장을 남길지 생각해보는 일. 그것이 성숙한 관계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나는 자랑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하십니다. 정말로 그랬을 것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누군가와 나누고 싶었던 것이지 일부러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려던 마음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이라는 것은 의도한 그대로 전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를 꺼냈느냐보다 그 말을 들은 상대가 어떻게 느꼈느냐가 훨씬 더 크게 작용합니다. 말이란 표현하는 사람의 중심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의미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을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말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은 지금 왜 이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맥락에서 이런 이야기를 꺼냈는지를 더 신경 씁니다. 그래서 같은 문장이라도 상황에 따라 혹은 관계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내게는 단순한 사실 전달일 수 있지만 상대에게는 비교처럼 들릴 수 있고 때로는 무심한 자랑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인 에리히 프롬은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받기 위해 존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곧 소통이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연결하는 과정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대화는 말하는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상대의 감정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내가 무심코 건넨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는 무게감 있는 비교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나도 그런 경험 있었어. 우리 아이도 거기 다녀. 이처럼 공감의 표현이라고 생각했던 말조차도 듣는 이에 따라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들 수 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나누려는 의도였다고 해도 그것이 상대의 처지를 더 외롭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이런 미묘한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말을 이어간다는 데 있습니다.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라는 말은 상대의 상처를 덜어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말은 방어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이미 멀어진 감정의 거리를 좁히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의 내용보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의 감정을 더 오래 기억하게 됩니다. 상대가 어떤 감정으로 그 말을 받아들였는지가 결국 관계에 더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는 잠시 멈추어 한 박자 늦게 생각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말이 상대에게 어떻게 들릴지, 위로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무심한 비교로 남게 될지를 가늠해보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해받고 싶은 마음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에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더 조심스러워져야 합니다. 내가 무심히 건넨 말이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차갑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왜 그렇게 자랑처럼 들리는 말을 하게 되는 걸까요? 정말로 누군가를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있었던 걸까요? 어쩌면 그보다는 나 자신을 조금 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마음이 앞섰던 건지도 모릅니다. 사실 자랑이라는 것은 단순한 표현 방식이 아니라 감정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괜찮은 척을 하게 되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자신이 이룬 성취를 흘리듯 이야기하게 됩니다. 혼자라는 외로움이 커질수록 아주 작은 일조차도 의미 있게 포장해 전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약함을 감추려는 몸짓이 아니라 마음의 결핍을 채우려는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자기 수용이 부족할수록 타인의 인정을 통해 자존감을 메우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로라도 증명해야만 내 마음이 조금은 안도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존재가 작고 초라해 보일까 두려워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이런 심리가 더 자주 나타나곤 합니다. 누군가가 명확하게 칭찬해주는 일이 드물어지고 내 삶이 주변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탓에 직장에서의 성과도 가정에서의 역할도 더 이상 특별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대단하시네요 라는 말을 듣던 일이 이제는 그 정도는 다 하지 않나요? 라는 시선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말로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내 삶이 여전히 의미 있고 내가 여전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누군가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언어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표현되는 순간 자칫 자랑처럼 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놓치곤 합니다. 요즘 너무 바빠서 운동할 시간이 없네요 라는 말 속에는 나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하고 쓸모 있는 사람이고 싶다는 마음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이번에 성적이 잘 나왔어요 라는 이야기 속에는 내가 부모로서 잘 해내고 있다는 안도감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듯 자랑처럼 보이는 많은 말들은 결국 나를 이해받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자랑은 자기 확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회복을 위한 말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려는가? 지금 내가 전하고 싶은 이 말은 상대를 향한 진심에서 비롯된 것인가요? 아니면 불안한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진정시키고 싶은 욕구에서 비롯된 것인가요? 그 질문에 솔직해질 수 있다면 우리는 더 따뜻한 방식으로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은 단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줍니다. 그 결과 우리는 더 단단하게 관계를 지켜나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은 말을 통해 서로 연결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말 때문에 관계가 멀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들리는 자랑은 관계를 서서히 건조하게 만들고 상대의 마음을 조용히 밀어내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들렸던 말도 반복될수록 피로감으로 쌓이고 결국 거리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조금씩 멀어지게 만드는 걸까요? 첫 번째는 자랑의 빈도입니다. 우리 아들, 이번에 또 승진했어요. 이번 달에도 실적이 제일 좋았어요. 이런 말들은 처음에는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면 듣는 사람은 점점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듣는 이에게는 그것이 더 이상 소식이 아니라 과시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어야 할 때 나는 이 관계 안에서 존중받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상대의 말보다 내 감정은 뒷전이라는 생각이 들면 관계의 온도는 자연스럽게 식어갑니다. 두 번째는 상대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말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유럽 여행 다녀왔어요. 요즘 명품은 직접 가서 사는 게 제일이더라고요. 이런 말들은 상황에 따라 자랑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때로는 거리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듣는 이가 어떤 삶의 조건 속에 있는지, 지금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고려하지 않은 채 나누는 말은 소통이 아닌 단절을 만들어냅니다. 말은 혼잣말이 아닙니다. 누구와 어떤 맥락에서 나누는가에 따라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관계와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옵니다. 세 번째는 나 중심 서술의 반복입니다. 나는 이렇게 했고, 나는 이걸 샀고, 나는 거기 다녀왔고. 이런 식의 말이 계속 이어지면 대화는 더 이상 교류가 아니라 일방적인 독백이 됩니다. 상대는 점점 말할 여지를 잃게 되고
결국 듣기만 하는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관계는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계속 중심이 되면 다른 사람은 어느 순간 그 자리를 조용히 떠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자랑하는 사람 자체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꺼낼 수 없는 공간에서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랑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에 가장 쉬운 말의 형태이기도 합니다. 말의 패턴은 그 사람의 태도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사람을 머물게도 멀어지게도 합니다. 대화 속에서 내가 어떤 말들을 반복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일은 곧 관계를 점검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상대를 대화에 참여시키는 말인지 아니면 나의 성취만을 나열하는 말인지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더 건강한 대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 안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좋은 기억으로 남을지 아니면 불편한 감정으로 남을지는 전적으로 나의 표현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말은 바꿀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전하더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그 말은 자랑처럼 들릴 수도 있고 반대로 따뜻한 나눔으로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말의 방식은 곧 사람의 태도를 드러냅니다. 그렇기에 말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질문으로 문장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이번에 상을 받았어요. 라고 말하기 전에, 요즘 아이 키우는 거 참 쉽지 않지요? 라고 먼저 건네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을 먼저 던지면 상대는 방어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을 엽니다. 그 후에 이어지는 말은 정보가 아니라 공감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받아들이는 느낌은 전혀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감정을 중심에 두는 방식입니다. 이번에 유럽 여행 다녀왔어요. 라는 말 대신 오랜만에 여행을 다녀오니 마음이 많이 정리되더라고요.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나열하는 대신 그 안에 담긴 감정을 전하면 말은 훨씬 부드럽고 따뜻하게 들립니다. 이러한 방식은 경험을 공유하는 데 집중하게 만들고 상대는 그 감정에 자연스럽게 공감하게 됩니다. 사람은 정보보다 감정에 더 깊이 반응합니다. 그리고 감정은 말의 온도를 조절해주는 완충제가 되어줍니다. 사소해 보이는 말 한마디가 상대의 하루를 위로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 이야기에만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했어요. 가 아니라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짧은 질문 하나가 대화를 혼잣말에서 소통으로 바꿔줍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초대하는 말은 그 자체로 존중이며 대화의 온도를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방식이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낸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태도로 말을 전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은 다른 사람에게도 불편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내가 부담스럽게 느끼는 표현의 방식은 상대에게도 거리감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말은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태도를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자랑을 배려로 바꾸는 일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말 앞에 아주 잠깐의 배려를 더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관계는 훨씬 더 다정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전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에 오랫동안 따뜻하게 남을 수 있고 그 말이 하루를 안아주는 작은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말은 때로 사람의 얼굴보다 더 많은 것을 드러냅니다. 화려하거나 인상적인 말보다도 조용하고 배려 깊은 말이 그 사람의 품격을 보여줍니다. 말은 단순한 전달 수단이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와 내면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말의 온도는 사람의 온도다. 이 짧은 문장은 우리가 어떤 말투로, 어떤 태도로 이야기를 나누는지가 곧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준다는 점을 잘 말해줍니다. 따뜻한 말은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고 날카로운 말은 관계에 상처를 남깁니다. 말의 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말이 품은 태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주변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그 사람이 전하는 말은 목소리보다도 먼저 마음에 닿습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따뜻함이 전해집니다. 반면 자꾸만 나를 드러내려는 말, 끊임없이 설명하려는 말은 오히려 관계를 피로하게 만들고 듣는 이를 지치게 합니다. 진짜 여유는 말의 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침묵 속의 여백에서 비롯됩니다. 말을 줄인다는 것은 무언가를 포기하거나 비워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더 많은 배려와 이해를 담는 행위입니다.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소통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침묵 속에서 더 깊은 연결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인간은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에서 자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공간은 바로 말하기 직전의 짧은 순간입니다. 그 잠깐의 멈춤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할 것인지, 어떤 감정을 전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말은 생각의 반영이자 감정의 실체이기에 그 한순간의 선택이 관계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품격 있는 말이란 어렵고 복잡한 표현이 아닙니다. 듣는 사람을 배려한 말, 상대의 입장을 헤아린 말, 그리고 말보다 마음이 먼저 담긴 말이 진정한 품격을 가집니다. 부드럽고 단정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자존감을 지켜주고 하루의 기분을 따뜻하게 감싸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말의 쓰임일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말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그 모든 말들 속에는 나의 삶에 대한 태도, 사람에 대한 마음, 관계에 대한 방향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의 품격이 곧 나라는 사람의 품격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말을 가장 마지막으로 건네셨는지 떠올려 보게 됩니다. 그 말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었을 수도 있고 혹은 조용히 마음의 문을 닫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말은 생각보다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의 여운은 듣는 이의 하루를 바꾸기도 합니다. 우리가 너무 가볍게 꺼낸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하루 종일 마음에 머무는 문장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말은 지나가는 이야기로 사라지지만 또 어떤 말은 오랫동안 되새겨지며 관계의 흐름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는 말의 무게가 더욱 커지기에 그 여운이 관계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말버릇을 떠올린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일상에서 무심코 꺼냈던 말들이 누군가에게는 예상보다 무겁게 들렸을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리면 아쉬움과 미안함이 함께 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실수할 수 있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인생에서 끊임없이 다듬어야 할 대상이며 오늘부터라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를 이기려는 말이 아니라 함께 머물 수 있는 말을 선택하는 태도입니다. 그러한 태도가 쌓일 때 관계는 서서히 따뜻해지고 말은 연결의 통로가 됩니다. 이번 내용을 통해 자신의 말이 조금 더 다정해질 수 있는 계기를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정한 말이 누군가의 하루를 환하게 밝혀주는 작은 빛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은 단지 전달의 도구가 아니라 사람 사이의 온기를 전하는 수단입니다. 따뜻한 말은 하루의 끝을 부드럽게 감싸주고 때로는 한 사람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는 그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마지막으로 남긴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에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다음 말을 조금 더 다정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변화일 것입니다. 당신의 오늘이 따뜻한 말 한마디로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